송상은 교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탱그램의 유래와 조각 구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탱그램을 활용한 퍼즐과 게임에서 수학 학습의 바탕이 되는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탱그램과 변형 탱그램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탱그램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칠교 또는 칠교 놀이로 불리는 7조각의 도형 퍼즐입니다. 그 기원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탄이라는 사람이 만든 서화가 서양으로 전파되면서 탄그램으로 불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에 두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퍼즐 놀이로서의 칠교에 머물지 않고 학습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변형,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관찰이 낳은 7개의 조각, 칠교. 칠교는 시기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가능하다. 이 놀이는 쉽고 간편해서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층에서만 많이 하던 놀이이다. 칠교는 작고 간편해서 장소에 구애됨 없이 어디서건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칠교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세기 초에는 유럽과 미국으로 전래되어 세계적인 놀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 일대에 비교적 늦게까지 남아있었고 오늘날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놀이가 소개되어 도형을 학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칠교는 나무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나무판의 재료로는 보통 피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를 많이 사용했고 표면은 오칠을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무판을 가로, 세로 10cm 정도 크기로 자른다. 그리고 삼각형 큰 것 2개, 작은 것 2개, 마른 목골 1개, 정사각형 1개, 중간 삼각형 1개로 만드는데 넓이는 작은 삼각형을 1로 했을 때 중간 삼각형, 마른 목골, 정사각형은 2에 해당하고 큰 삼각형은 4에 해당한다. 칠교는 혼자서도 가능한 놀이지만 2명 이상이 같이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칠교의 판들이 빈틈없이 딱 떨어져야 한다. 조각을 7개 모두 사용해야지 5, 6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 혼자 놀 경우엔 7개의 조각판을 모두 이용하여 칠교들을 보면서 만드는데 주어진 칠교를 차례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골라가면서 만들기도 한다. 그 종류로는 숫자 칠교, 동물 칠교, 한글 칠교, 건물 칠교, 도형 칠교, 사람 칠교 등 무수히 많다. 2명 이상 여럿이 놀 경우엔 편을 먹고 하는데 상대편이 지정한 형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맞추면 1점을 얻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점수가 없다. 칠교판을 번갈아가며 위의 방법을 계속하며 논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점수를 정하고 정해진 점수를 내면 이기게 된다. 탱그램 퍼즐은 7조각으로 이루어진 직소 퍼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그림에서처럼 칠교판 모양의 정사각형 탁자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1820년 유클리드에 관한 새로운 수학적 시도라는 책에서 수학 공부에 탱그램 퍼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이래로 현재까지 남녀노소 두루 탱그램 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탱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탱그램은 정사각형을 7개의 도형으로 나누어져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 1이나 방법 2와 같이 정사각형을 잘라서 7조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을 클릭하여 정사각형을 어떻게 7조각으로 나누었는지 살펴보세요.
뿐만 아니라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여전히 칠교판을 가지고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가지고 모양 만들라. 왜 이 도형 단원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을까? 모양 만드는 것은 2학년에서 다루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4학년까지 와서야 또 계속 모양을 만들고 있을까? 그 오른쪽에는 이제 직사각형, 삼각형. 4학년 2학기 성격에 맞지 않죠. 4학년 2학기 때는 어떤 다각형을 다루냐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7급판 가지고 하는 활동이 이런 데서 머물고 있다면 이건 완전 퇴행이죠.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다각형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원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놀이 위주로 빠져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평행, 수직 탐구하는 용도로는 조금 활용 가능하지만 역시 다른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던 건 잘못이다. 자, 이제 또 4학년 2학기에 이 익힘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때 이제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정사각형이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익힘책에서 왜 모양을 만들죠? 재미를 위해서? 이게 이제 기존 교과서들의 문제점이죠. 자, 그리고 5학년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5학년에서 이때는 도형의 합동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합동이라는 단원의 이 도형의 합동이죠. 근데 왜 이런 모양을 다루고 있죠? 모양의 합동은 우리가 다룬 적이 없는데 개정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이제 합동을 다루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변화가 됐죠. 7급판을 사용해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한번 분류해보라. 분류 이런 게 이제 삼각형, 나머지 두 조각 여러 개의 사각형 이렇게 하고요. 조각들을 일부 사용해서 두 조각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는 사각형도 만들고 세 조각을 이용해서 삼각형 만들고 사각형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오각형, 육각형까지 이렇게 확장해 가도록 한 것이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여기는 선분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그나마 09는 그런 개념에 충실했는데 2015에 다시 모양 꾸미기가 또 나와요. 분명한 것은 이게 1학년에서는 모양을 다뤄요. 근데 2학년에서는 도형이에요, 도형. 도형이기 때문에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을 다루는 것은 도형을 이용해서 생활 속의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때 그 모양들 속에는 어떤 도형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이 집 모양 속에는 어떤 도형을 사용했느냐, 어떤 도형이 어느 부분에 사용됐느냐 이걸 탐구하기 위한 것이 이 전체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토끼를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물론 공간 감각을 이용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실제 도형 단원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활동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보다는 도형을 탐구해보면 어떨까? 모양이 아니라 도형으로 가야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게 사각형을 다루는 이게 4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에서는 도형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형에서는 이 색이 필요가 없어요. 색이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다 색을 칠할까? 그래서 이 색과 이 색은 사실은 같은 색을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조각이 이거 같죠? 이건 같은 색으로 사용해도 돼요. 왜? 역할도 같고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 종류, 둘, 셋, 넷, 다섯 종류만 사용되면 되고 5개 색만 사용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5에서는 이런 꼭 7급판이 아니라 7급판을 응용 변형한 이런 모양 조각들까지 살짝 또 다루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5학년이군요. 합동. 이건 또 무슨 합동일까? 포개어졌을 때 겹쳐지는 거. 모양 채우기로 잘못 빠지면 안 되겠죠. 교과서는 이렇게 썼더라도 교사가 강조할 부분이 채우기가 아니다. 자, 합동은 모양 채우기가 아니다. 여기는 빈칸에 있는 모양 도형과 여기 밖에 있는 도형 중에 일치하는 게 뭐냐? 모양은 요 둘은 같네요. 크기는 요거네요. 그래서 요 크기와 모양이 같다. 그러면 이 전체의 합동이 아니라 흰색 부분과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서로 합동이다. 라는 그런 학습이겠죠. 네.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4학년, 5학년 1학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5학년 2학기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매개해 주는 거죠. 여기 색깔 서로 같게 했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 가삼각형과 나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자. 5학년 1학기에서 넓이를 했죠. 전체 넓이가 사실은 8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4죠, 4. 이게 전체 4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2, 1, 1, 여기 0.5. 오,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할 때 아래 뒤에 게 커요. 자, 이거는 전체가 4고 요거는 4.5. 근데 이거를 5학년에서 배웠던 그 내용으로 이렇게 탐구를 해도 되지만 학생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하죠. 어떻게 비교할까요? 위아래 있는 것들 끼리 같이 비교하자. 어떻게? 보라색 끼리, 여기 초록색 끼리, 하나 있네. 그럼 결국은 빨간색 삼각형과 여기 파란 계통의 삼각형, 남색 삼각형 넓이만 비교하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어떤 분석적 비교는 실제로 학습을 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른쪽은 그러면 이제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네요. 와, 이게 이 8이 아니라 이게 1이랍니다. 그 말은 이 전체가 1이라는 것은 이제 분수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8분의 8. 자, 이제 8분의 1과 4분의 1과 이제 16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5학년 2학기에서 다루는 게 뭐예요? 이분모 분수. 이분모 분수를 어떻게 다룰까를 이걸 통해서 지금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조각들의 크기 넓이를 어떻게 하면 더할까 뺄까 이렇게 나눌까,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분수의 덧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4분의 1짜리, 16분의 1짜리 2개 있죠? 여기 2개 있어요. 그러면 2개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짜리는 이건 16분의 2와 똑같죠? 그런데 이제 8분의 1짜리가 몇 개 있어요? 이게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4분의 1짜리가 2개 있고요. 그러면 이건 다 더하면 통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통분의 필요. 전부 16분의 1 조각으로 다 같게 나눠본다. 이렇게 분수를 이용하는데도, 분수의 계산을 하는데도 이런 칠교판이 사용될 수가 있네요. 다행히 여기서는 분수를 다룰 때, 또 도형을 다룰 때 역할이 똑같으니까 같은 색깔로 칠하는 게 좋죠. 그 외에 이제 각종 다양한 다각형들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교사용 지도서에 실려 있습니다. 조각의 특성을 알면 직접 여기다 해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이 해법을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큰 조각부터 채워라. 저기 큰 조각부터 채워라. 이렇게. 2조각 채워라. 그 다음에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럼 이걸 그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릴까요? 자, 그리는 것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부터 그려야 돼요? 복잡한 도형부터. 복잡한 도형, 평행사변형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네요.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 먼저 그려놓고, 남은 삼각형 그려놓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정사각형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와! 몇 번 만에 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6번 만에 그렸고, 뒤집은 것 있나요? 안 뒤집었죠? 뒤집은 조각 없어요. 그럼 결국은 깔끔하게 만든다고 할 때는 내부 선분의 개수가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법은 큰 도형부터 채우고 바로 이 평행사변형, 요놈. 이 평행사변형을 뒤집지 않고 갖다 놓은 다음에 남은 조각들을 채우면 되죠. 자, 해볼까요? 이야, 이건 뭐냐면 큰 도형 삼각형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떼 놓을 수도 있고요. 붙여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 두 삼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떼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 들어갈 만한 곳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해법은 다양하겠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요거. 뒤집지 않은 이 평행사변형을 어딘가에 넣어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평행사변형이 들어갈 만한 곳 이렇게 있겠죠? 그것을 여기다 어디 채우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들어갈 만한 곳 먼저 채워라. 평행사변형이 들어갈 만한 곳 채워라. 어디? 이렇게 채워라. 어디 채울까? 이렇게 채울까요? 그러면 여기 채워버리면 요 남은 도형은 또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채울까? 이건 나중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평행사변형 채워라. 여기 정사각형 채워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죠? 직사각형 있었고, 삼각형? 중간 크기의 삼각형? 이게 있죠? 평행사변형. 그럼 여기는 못 만드네요. 못 만드네요. 자, 다른 방식으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는 거.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다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한번 그렸는데 안 만들어지면 다른 곳에 채우면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 채웠네요. 이쪽에다 갖다 옮겨놨네요. 여기다 했더니 안 돼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됐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하나도 안 뒤집고 평행사변형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자유의 뭐 남은 도형들만 채우면 되죠.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옮기면 되고. 이때 기존에 있는 이 선분을 연장하여 만들면 내부 선분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러면 기존에 있는 선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다 이제 남은 조각들을 채워가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도형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깔끔한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죠? 안 뒤집고 만들 수 있는, 칠교판으로 만들 수 있는 해법, 깔끔한 도형이었습니다. 5단계 기호화.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단계들, 첫째 자유놀이, 둘째 공통놀이 게임, 셋째 공통성 탐구, 넷째 표현 및 표상, 그림 그리는 거, 표현 및 표상이었죠. 표현이 뭔가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물리적인 표현. 표상은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표상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놀이 기호화하면서 좀 추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다각형을 만들고 변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다각형을 만들어라. 넓이도 크고 곱하기 값이 크다라는 것은 조각수를 많이 사용하라는 소리죠. 이는 많이 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K 값만 주면 스스로 많은 조각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둘레분의 넓이 값이 크다는 것은 둘레는 분수니까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라. 그 말은 분자가 크다는 것은 많이 사용하라. 이거는 둘레를 가능한 한 짧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원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 도형을 하라는 소리죠. 그럼 이것이 얘가 사각형이고 값은 사각형이고 넓이 값 전체 8이고 7조각을 사용해서 곱하면 224점. t는 이게 아까 우리 저기 한 변의 길이가 이게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2.4짜리 2루트 1.414짜리 이렇게 8개 또는 1.4가 틀렸죠. 1.4가 두 개니까 2.8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있죠. 그럼 2.8이 4개 전체 넓이 8 이렇게 하면 0.714 이렇게 이제 샘플로 예시로 주고 이게 가장 큰 값들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죠. 칠각형이 나와요. 칠각형이. 와, 이 말은 뭐냐면 전체 육각형 모양 중에서 한 조각을 뺀 겁니다. 이건 6조각을 사용했어요. 6조각을 사용한 칠각형.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8이니까 0.5가 빠져서 7.5. 그럼 K 값은 조금 작죠? 작아요. 둘레도 역시 분자가 조금 작아져서 전체 값도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칠각형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사용하면 결국 넓이도 커지고 그 다음에 분자값 넓이도 커지니까 분모가 조금 더 넓더라도 이 비율값은 더 커지네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 T값 비율은 더 크다.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 갖다 놔도 되고요. 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고 밑에 갖다 놓으면 집 모양 육각형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세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인 육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마지막 형식화 6단계.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이죠. 정사각형, 칠교판 조각 일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냐? 당연히 변의 길이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느냐? 1, 2, 3이면 전체 넓이가 8인데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넓이가 9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아까 이게 루트 2 또는 1.4, 루트 2짜리, 2루트 2짜리. 근데 2루트 2짜리가 제일 큰 거죠? 그럼 더 이상 3개짜리 없어요. 요게 아까 우리 그 실교판을 공통성 탐구를 할 때 조각들은 45도 ABS, 넓이는 0.512,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1, 1.4, 2, 2.8.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을 알고 공통점을 알았다면 이쪽 문제 해결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가지뿐입니다.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도 마찬가지 기준을 정하자. 뭐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모두 다 찾으려면 그게 뭐예요? 기준. 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른 분류. 어떻게 분류할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것, 4인 거. 더 이상 없어요. 자, 여기 1.4인 거, 루트 2인 거, 2.8인 거. 더 이상 없죠? 그럼 끝이에요. 6개. 기준에 따라 분류했고 모든 경우를 다 찾았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았다.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모두 다 찾으면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분류. 더 이상 없을까요? 정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확신이 드나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준을 정명확하게 세웠고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따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3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 그 13가지 뿐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까? 초등 수준에서는 어렵고요.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약간의 연립 방정식이 필요합니다.